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13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강한 종목의 특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강한 종목의 특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주된 요지는 강한 상한가봉이나 장대양봉 이후에 거래량을 더 터트리는 음봉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 내용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습니다. 24만 회가 이제 조회수가 나왔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줬는데, 자, 오늘은 강한 종목의 특징 양봉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강한 종목의 특징은 이 영상을 좀 보더라도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두 개의 영상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강한 종목의 특징 양봉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공부를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영상에서 이 강한 종목의 특징 음봉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펄어비스를 예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양봉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면 이런 전고점 자리 돌파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으로 거래에 실으면서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갭을 띄우고 위로 상승을 줬다가 윗꼬리를 만들고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래가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이런 장대항봉의 종가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종가를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관련 영상으로 제가 2년 전에 영상을 공유했던 내용에 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신기하게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거나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 만들어 놓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국엔 펄어비스도 음봉편에 이제 준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시세를 줬죠. 다음날 14%가 넘는 시세를 줬는데 이 음봉편과 달리 양봉편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에는 음봉이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 더 시세가 잘 나오고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더라도 빠르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음봉편 한 종목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음봉편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상장 이후에 큰 상승을 줬다가 아래쪽으로 쭉 빠지고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제 고점 자리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냈죠. 자,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갭을 띄우고 또 윗꼬리 만들어 놓고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죠. 거래는 더 터졌고. 그렇지만 시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위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음봉편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양봉편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가 바로 종목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전산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자력 발전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서 이 한전산업, 뭐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두산중공업,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 굉장히 시세를 크게 줬죠. 자, 한전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저항받던 자리를 첫 번째로 돌파를 해내는 시세가 나오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되겠죠. 자, 한전산업은 이날 이제 상한가를 동반을 하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박스로 저항받던 자리를 첫 번째로 돌파를 하는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장대항봉 상한가를 만들면서 이날 터졌던 거래량의 월등히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양봉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단 얘기는 어마어마한 매수 수급이 매수의 힘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으로 3일 동안 조정이 나왔죠. 근데 거래가 이렇게 없는 게 굉장히 이제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뭐 5일선 이탈시키고 11선 정도 닿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전고점을 뚫고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1차 파동 구간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차 파동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2차 파동 구간에서 또다시 양봉 캔들을 뽑아주면서 강한 종목의 특징을 만드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진짜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1차 파동, 2차 파동 구간까지는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차 파동 구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종종 드리는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결국엔 여기서 3차 파동을 그리고 조정 구간의 반등이 약하죠. 그리고 밑으로 쭉 빠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파동 구간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3차 파동 구간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2차 파동 구간에서도 요렇게 이제 정고점을 뚫는 양봉 캔들 이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거래가 더 터지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도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하던 아니면은 당일날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봉에서 매수를 하던 매매를 하던 그 다음날 거래가 더 터지는 봉에서 매매를 하던 그거는 여러분들과 기준과 원칙대로 대응을 하면 그래도 수익이 잘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매매는 뭐 따로따로 보면은 각자의 어떤 매매 스킬로 좀 이루어진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로 좀 이렇게 이어지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당일날 전고점을 뚫고 가는 매물대를 뚫고 가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래가 터지는 날에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매매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또 실전 매매 영상으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포지션에 대한 유리한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정고점을 뚫고 가는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뭐 한 3에서 7% 구간, 7에서 15% 구간대에서 조정 구간에 잡는 눌림목 매매 대응을 하든 아니면 분봉상 돌파 매매를 하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또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 종목의 힘과 재료 등 이슈들을 좀 파악을 하고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한가에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장이 좀 좋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죠. 시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고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고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분봉상의 디테일이 물론 있지만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밑으로 빠질 때 위쪽으로 시세를 줬다가 빠지는 종목을 투매 매매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거래가 더 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더 터지지 않는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종목이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매 매매 대응을 하고 종가 베팅을 해서 그 다음날 시세를 또 수익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 매매를 하든 종가 베팅을 하든 어쨌든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는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조정 구간에 제가 매수를 해서 또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자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 이렇게 두 번째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에서 항상 매매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파동 구간까지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차 파동 구간까지는 매매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관련해서 또 일진 파워도 원자력 발전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왔죠. 자, 여기서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 더 터지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정을 줬죠. 조정을 준 이후에 이런 저점 자리 잘 지켜주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19%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조정 구간에 매매했다면 수익 챙길 수 있었겠죠. 제가 일진 파워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진 파워였나 아니면 한정 기술이었나 보성 파괴어택이었나 아마 이제 그 종목들 중에 한 두 종목 정도는 제가 매매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면 단기적으로는 파동상으로 이렇게 보면 3차 파동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1차, 2차, 3차 파동 구간이죠.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한데 실제로 강하게 이제 돈이 유입이 된 곳은 이곳이기 때문에 원자력 테마 관련한 이슈로 강한 상승을 주고 이렇게 2천억이 넘는 강력한 매매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또 해볼 만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 파동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매매를 해도 수익이 잘 나고 양봉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봉에서 눌림목 매매를 하든 돌파 매매를 하든 매매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날 거래가 더 터지는 양봉 캔들이 크게 만들어졌다가 뭐 20% 이상 시세를 줬다가 떨어질 때 이 종목의 거래가 더 터진다면 전일 거래보다 이렇게 더 터진다면 투매 매매를 하든 종가 베팅을 해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물론 이런 거는 분봉상의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상의 디테일을 또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해본다면 많은 종목들의 또 공통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제가 기회 된다면 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공유할 수도 있을지 또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공부 차원에서 그런 관련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SMCNC라는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SM 지분 인수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자, 보시면 여기서 1차 파동, 여기서 2차 파동, 여기서 3차 파동 나왔죠. 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최초의 1차 파동 구간은 여기를 뚫을 때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 이후에 거래 터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 캔들 만들어지면서 훨씬 거래가 많이 터졌죠. 자, 여기서 이제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떤가요? 조정을 주질 않죠, 오히려. 살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 슈팅이 나와서 위쪽에서 일정한 이런 박스를 만들고 2차 파동 구간이 여기서 또 만들어졌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도 상한가봉 터지고 전고점 뚫고 그리고 양봉 캔들 만들어지고 거래 더 터졌죠. 그럼 여기서도 또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양봉으로. 그러면은 요렇게 또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지만 거기서는 또 매매할 기회를 줬겠죠. 자, 요런 데서 매매했다면 요렇게 수익 났을 거고요. 아니면 이 음봉에서 매수했다 그러더라도 요렇게 수익 났겠죠. 자, 요 수익 구간도 작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런 구간이 15%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매를 했다면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 구간이니까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하죠. 제가 2차 파동까지는 항상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3차 파동 구간 여기서 또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조차도 상한가 이후에 거래 터지고 그 다음날 거래 더 터지는 이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조정 구간에 또 매매를 했다면 얘는 아래로 더 빠지죠. 이게 이제 3차 파동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런 구간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쌍봉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3차 파동 구간에서 이 어설프게 조정 구간에 매매했다가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쌍봉 이후에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3차 파동 구간에서는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조정 구간에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2차 파동까지만 대응을 하셔라. 자, 이번에는 삼성출판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출판사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 구간입니다. 자, 여기 구간이 자, 요렇게 이제 횡보하던 구간의 첫 번째 돌파 자리죠. 자, 이 종목도 첫 번째 상한가 호봉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 캔들 상한가로 거래 더 터지는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요렇게 조정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이날 매수를 했어요. 이 음봉 떨어질 때 이거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실전 매매 영상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 줬죠. 자, 요 구간만 해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8% 반등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8.6% 반등이니까. 그럼 여기서 수익 챙겼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한번 또 음봉에서 매수했다면 이거 또 수익 났겠죠,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 파동 구간이니까 2차 파동으로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좋은 재료가 물론 동반이 돼야 되겠죠. 좋은 이슈, 뉴스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 만약에 그냥 이런 구간에 대충 매집을 해서 뭐 1차 매수, 2차 매수 정도 해가지고 들고 있다면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 1차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1차 파동.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런 일정한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쳤던 이 세력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단기 파동으로 끝나지 않고 위쪽으로 시세를 줘서 위쪽에서 자기들도 수익을 챙길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영상으로 공유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전고점 돌파하고 양봉 캔들 만들어지고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거래가 더 안 터졌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세를 뿜어줍니다. 예, 강한 재료나 이슈를 달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강한 종목의 특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종목 대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는 거지 뭐 어떤 매매 스킬이 중요하다, 그게 맞다, 뭐 그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매매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는 그 기준이 최고의 매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매매해서 수익 엄청 냈던 종목이에요. 자,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예, 여기인데 제가 이제 일전에도 이 종목 설명을 드리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표시가 돼 있던 거고, 자, 이 종목은 파동상으로는 이제 두 번째 파동 구간이죠. 첫 번째 자리는 요 자리인데, 자, 요 자리가 이제 가장 좋은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는 그런 특징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봉이, 그쵸? 그렇지만은 첫 번째 파동 구간이라 전고점 뚫는 자리가 나오니까는 시세가 기가 막히게 나오죠. 예, 첫 번째 이런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는 자리가 이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를 할 때가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여기를 돌파를 할 때가 이제 2차 파동으로 봄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런 자리 저항을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2차 파동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2차 파동이 만들어진 거고 상한가 이후에 거래 더 터지는 양봉 캔들. 자, 요렇게 만들어져서 제가 이거 이날 매매를 해서 여기서 아마 뭐 투매 매매로 잡아서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윗골이 반등 나왔죠. 요 구간 수익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요 자리도 9.7%입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서 제가 요거 종가 베팅해서 그 다음날 또 수익 냈고요. 수익 내고 윗골이 달고 떨어져서 또 매수해서 또 수익 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세 번인가 이 종목 네 번인가 매매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차 파동 구간까지만 제가 매매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파동 구간이니까 매매를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3차 파동으로 완전히 뭐 고점 뚫고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3차 파동 비스무리하게 또 나오죠. 그리고 3차 파동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만들고 이렇게 이제 반등 파동 쌍봉 만들고 오른쪽 어깨 낮은 이제 쌍봉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세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3차 파동 하지 말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한 종목의 특징 중에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종목이 시세가 이렇게 2차 파동 이상 3차 파동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강한 종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이렇게 준다. 자주 준다. 많이 준다. 물론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종목 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라는 종목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어마어마한 시세를 준 종목이죠.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는 종목도 첫 번째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위메이드 어디가 첫 번째 상승 자리인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박스 구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처음 나온 겁니다. 자, 돌파가 나오고서 강한 종목으로 안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파동상으로 여기가 이제 2차 파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렇게. 아니면 이 자리를 1차 파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요런 저항받던 일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1차 파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2차 파동 구간 여기서 만들어지고, 자, 이 종목은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양봉 캔들 만들어지고 거래도 터졌죠. 그런데 이 밑에 구간으로
조정을 주지를 않아서 매매할 기회를 주진 않았지만 뭐 이런 구간에서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뭐 투매 매매라든가 종가 베팅을 했다면 그 다음날 시세를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죠. 자, 요런 공간 시세 만약에 종가 베팅 했다면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25%입니다. 뭐 일부 물량 홀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런 시세를 뭐 다 먹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1차 파동과 2차 파동 구간까지는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1차 파동 구간에서 강한 종목의 특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당일날 장대 항봉이 만들어지는 봉이나 상한가 봉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당일날 눌림목 매매를 하든 뭐 돌파 매매를 하든 지지저항 매매를 하든 뭐 캔들 매매를 하든 이평선 지지 매매를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박스 구간 저항 라인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매매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자, 그 장대 항봉이나 상한가 봉 이후에 그 다음 날 시세를 또 강하게 주는 봉이 만들어지되 양봉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더 터진다면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는 종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목은 집중해서 조정 구간에 매매를 하더라도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을 하면 수익이 잘 날 가능성이 높다. 왜? 2차 파동이나 3차 파동으로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재료나 이슈가 강력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구간에서도 같은 특징이 만들어지는 강한 종목이 만들어진다면 2차 파동 구간까지는 매매해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3차 파동 이후에는 확률이 떨어지고 매매했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차 파동 구간에선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패하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코세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1차 파동 구간이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 뚫을 때가 이제 1차 파동 구간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강한 종목의 특징이 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한 종목의 특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이런 상한가 봉만 가지고 기준을 잡고 뭐 전고점 지지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조정 구간의 비율별로 매수 대기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매매도 좋은 매매예요. 물론 저는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 낸다면 그게 맞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수익이 나는 매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코세스는 여기서 이제 2차 파동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강한 종목 양봉편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얘는 조정 구간에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물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반등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전고점 자리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면 또 수익 났겠죠. 요런 자리 이제 지지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조정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면 어설프게 이제 진입이 됐다면 이거는 이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검증을 해 보면서 분봉상의 디테일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봉상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일봉상의 파동상의 위치나 그리고 캔들의 길이 그리고 뭐 거래 대금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분봉상의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일봉상의 기준과 거래 대금 측면 그리고 거래량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분봉상의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목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분봉상으로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 매매 스킬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진짜 좀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스킬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